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예,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 예. 오늘 소제목 잠깐 읽다 보니까 여기에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왜 제가 어떻게 했길래,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지, 하여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소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당신 사업의 퍼는 얼마인가?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저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도 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능구와 공부. 능구와 공부. 아직도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다.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실패할 권리,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항상 투자만 하는 송 사장과 항상 화가 나 있는 그의 아내.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쿼터 법칙,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금수저가 흑수저를 이기는 법.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다. 약자가 강자가 돼가는 과정에 인간은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며 승자가 된 이후에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하여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 만족을 느낀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경우는 허다하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나 이순신이 주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은 모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다.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래 이거를 어떻게 읽나요? 이반 아래 균 토프트 교수는 19세기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를 보니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28%에 달했다. 3분의 1이 약소국의 승리였다. 1950년에서 1999년 동안에는 약소국의 승전율이 50%를 넘겼다. 게릴라전 같은 변칙 전술이 발전한 것이다. 세계 최강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졌다. 마찬가지로 기업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사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약자였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했다. 국수에 별 3개를 그려넣은 별표 국수가 국수 가게를 벗어나며 삼성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경일상해라는 가게로 쌀가게를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가 현대다. 진주에서 포목상을 하던 구씨와 사돈인 허씨가 직접 가마솥에 원료를 붓고 불을 지펴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무 럭키크림을 만들면서 커진 회사가 LG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당시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시장의 강자 전략과 차별화하여 1등을 무력화하며 그 자리에 올랐다. 강자는 강자이기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자들이 번번이 넘어가 버린다.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알아도 실행이 더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이다.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할 마음이 없으니 실행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호저 몸무게 13에서 27kg의 쥐를 닮은 당찬 동물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에나도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고 산다. 이들의 집요함과 물러섬 없는 도전에 사자조차 먹이를 내주고 만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강자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사업 초기에 이미 있던 거대한 경쟁자를 겁낸 적이 없다. 그들의 시장을 대신할 아이디어가 많았고 작은 조직이라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한 우리 회사가 3,000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와 경쟁에 나갈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작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00개 매장을 가진 회사를 우리의 시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16일 토론토에서 전 세계 몇 개 회사와 합병 관련 회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합병 결정을 마친 바로 그 시간,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우리 경쟁 회사의 기사가 떴다며 기사 내용을 알렸다. 15년 가까이 우리 회사 때문에 성장에 발목이 잡혀있던 그 큰 회사가 결국 매각된 것이다. 내가 전 세계 11개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과 8,308명의 직원을 고용한 글로벌 외식기업의 대주주가 되던 순간 업계의 전설이던 상대 회사 오너는 출구 전략을 통해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는 끝까지 멋진 경영자였다. 우리 회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지만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이나 도의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쟁을 이어갔다. 멋진 경쟁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약자이던 시절에 나는 무서움이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되던 우리의 시절은 지나갔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강자가 된 순간 자칫하면 약자에게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를 쓰러뜨릴 회사는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이다. 흑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반면 여우는 그 사이에 10번도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차별적 변화를 찾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약자만의 장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윗옷을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남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약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당신의 퍼는 얼마인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ER, 퍼는 어떤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PER은 주식시장에서 회사 가치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말로 이 회사의 1년 이익의 몇 년치가 회사 총액과 같은가라는 말도 된다. 즉 기업의 주가가 시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을 한 장에 5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주당 수익이 5천원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퍼는 10이 된다.
10년치 이익과 주식 가격이 같기 때문이다. 퍼가 높다면 주당 이익보다 주식 가격이 높다는 뜻이고 반대로 퍼가 낮다면 주당 이익보다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퍼가 높다는 의미는 회사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지속적 사업 가능성이 높아 미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퍼가 낮다면 이 회사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성이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퍼 개념을 아직 상장하지 않은 자신의 일이나 사업체에 적용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가령 세 사람의 1년 수입이 동일하게 1억 원이라고 하자 한 사람이 시장 입구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 한 사람은 인기 학원 원장님으로 수익을 얻고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음방 판권 수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들의 연 수입은 모두 같지만 수입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숨어있는 추가 자산이 다르다. 식당 사장님은 자신의 매장을 매매할 경우 3년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래전부터 시장 안에서 유명한 집이라면 5년치도 받을 수 있다. 음반 판권을 가진 사람은 이 판권의 10년치를 받을 수도 있다. 식당 주인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이유는 판권 주인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 수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퍼가 올라간다. 학원 원장님은 퍼가 0이다. 제로이다. 이유는 원장님이 그만두면 학원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장이 팔고 나가면 수입이 없어지는 회사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수입의 발생 근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따라 퍼는 높아지고 안정성이 사라진 소득은 퍼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인기 강사, 연예인, 트레이너, 운동선수, 유튜버, 음악가, 방송인, 작가와 같이 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직업의 대부분은 퍼가 낮거나 아주 없는 사람들이다. 상대적으로 퍼가 높은 직업은 그 직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경영자들이다. 특정인의 영향력이 사라져도 운영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해야 높은 퍼가 나온다. 식당이라고 모두 퍼가 같은 건 아니다. 동일한 순이익을 내는 매장이라고 하자 인기 셰프에 의존하는 식당보다 주방에서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가진 식당이 퍼가 높다. 주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 식당이라면 퍼는 더 올라갈 것이다. 즉 관여도가 적은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퍼는 움직인다. 정말 다양한 사업이나 직업이 많지만 자신의 퍼가 얼마인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사업가가 정말 많다. 강연에서 퍼에 대해 이야기하면 특히 전문직 종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는다. 다른 직업에 비해 고소득자라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현실적 숫자에 놀라버리는 것이다. 퍼를 늘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높은 월 수입에 자신의 지출 수준이 맞춰져 있어 조금만 수입이 줄어도 불안해지지만 달리 저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사실 퍼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 사람보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수입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과 같이 특별히 월등한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수입이 상당히 한시적이라서 남들이 인생 전체에 걸쳐 버는 돈을 몇 년 만에 몰아벌어야 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수익 규모가 평생 스타 대우를 받을 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초특급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 수입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다소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들이 식당을 차리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퍼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퍼가 높은 쪽으로 본인의 수입을 옮겨 놓아야 한다. 연간 1억 원을 버는 학원 원장님은 1억 원이 자기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1억 원 중에 아끼고 저축해서 어딘가 투자된 돈이 매달 만들어내는 수익이 자신의 진짜 수입이다. 만약 몇 년을 모아 오피스텔을 하나 사고 50만 원의 임대를 받게 된다면 그 50만 원이 온전한 퍼이자 살아있는 진짜 자기 수입이다.
이런 고품질의 펄을 지닌 수입을 한 달에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만들어 가야 지금 수준의 소비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노동이 투여되지 않고 생긴 고정적인 정기 수입이 자신의 진짜 수입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경제활동에서는 자본에서 생긴 돈만이 내 돈이다. 수입이 높지만 낮은 펄을 가진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바꿔야 한다. 이를 바꿔 적극적인 재산 이동을 통해 하루하루 자본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의 수입은 진짜 수입이 아니었다.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가 사라져 버린다. 아무리 연간 수입이 높아도 결국 끝은 같다. 현재 자신의 수입에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높은 펄을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바란다.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왜 우리 엄마가 저에게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명심보감의 글귀가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의에는 덧붙일 말이 좀 있다. 만약 그 질문의 의미 속에 그런 부자는 정해져 있는가? 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다. 아니랍니다. 네. 아, 기쁩니다.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심보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기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근면함으로 작은 부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다. 그러나 큰 부자는 1,000명을 받아 선택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운이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한 후에 한 번의 성공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나름 많은 경험을 했고 자칭 타칭 선생 노릇을 하며 수천 명의 사업가 제자들에게 사업의 도를 가르쳐 왔다. 이런 내가 만약에 다시 망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나의 부지런함과 사업을 보는 안목의 힘으로 작은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한번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업을 또 성공시키는 비율은 처음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 만약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함부로 살아도 다시 부자가 되는 운명을 가졌다는 얘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큰 부자는 본래 하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절대적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재벌의 사주를 풀이해보고 계명을 하고 미신에 절을 한다. 계명이 유용한 것은 계명을 할 정도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결심을 돈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름에 담긴 뜻이나 의미가 다른 인생을 주는 건 아니다. 계명으로 인생이 바뀐다면 세상의 이름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부자가 되는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뿐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부자의 요소일 뿐이다. 정말 큰 부자가 될 때는 우연히 마침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건 역시 운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시기에 내가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력이 아니고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실력이라면 나는 언제고 어느 도시에서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어진 부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예,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우리 엄마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저에게 하셨는지.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라는 명심보감의 글귀가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의에는 덧붙일 말이 좀 있다. 만약 그 질문의 의미 속에 그런 부자는 정해져 있는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심보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기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면함으로 작은 부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다. 그러나 큰 부자는 천명을 받아 선택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운이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한 후에 한 번의 성공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나름 많은 경험을 했고 자칭 타칭 선생 노릇을 하며 수천 명의 사업가 제자들에게 사업의 도를 가르쳐 왔다. 이런 내가 만약에 다시 망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나의 부지런함과 사업을 보는 안목의 힘으로 작은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한번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업을 또 성공시키는 비율은 처음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 만약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함부로 살아도 다시 부자가 되는 운명을 가졌다는 얘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큰 부자는 본래 하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 절대적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